저희가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출이 조금씩 막힐 거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정부가 빠르게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1금융 쪽에서 규제가 심해지니까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차츰 줄이고 있죠. 그래서 뭐 어디가 위험하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거를 터지게 생긴 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가 돈 풀어서 하나씩 막고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마을금고 올렸던 거 있잖아요. 최근 조사 결과 보셨어요? 진짜 위험한 곳이 12곳이 나왔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 12곳이고, 좀 좋게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했겠지만 그런 형식이라서 겨우겨우 막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대출이 하나씩 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규제가 진짜 많이 될 것 같은 대출, 이게 뭐냐? 카드론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급전으로 받아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드론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그때 언제나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이 정도로 줄여서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위험할 때 더 쌓아 놓으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전체 금리가 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최종 금리는 뭐 4.827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에 제시한 최대 수익률은 5.58까지도 나왔고, 지금 여전사들이 5%를 제시해도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서 여전체 금리가 5%대도 안 팔린다. 즉 아직은 평균 5%가 넘어가지 않겠지만 5%를 곧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전체가 뭐고 여전사가 뭐냐? 여전체란 뭐다? 여신 전문 채권의 약자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 즉 은행이나 상호금융 이런 데는 수신이 있죠.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아니라 대출만 내주는 곳, 여기가 여전사다. 여기서 발행하는 회사 채권이 여전체다. 그래서 여전체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카드사가 대표적인 여전체를 발행하는 곳이죠. 여기 금리가 높아지면 카드사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여전체가 폭등을 하게 됐느냐? 당연히 은행채가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은행은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은행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게 두는 게 맞죠? 그게 윈윈이죠. 근데 수신금리 올라가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신금리를 억제하자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뭐예요?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안 올라가냐? 아니죠. 은행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신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채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신금리를 못 올리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만큼 은행채가 더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돈이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고 수신으로 가느냐 채권으로 가느냐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억제해서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은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억제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막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여전체 금리까지 폭등하게 만들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는 수신 기능이 없으니까 전체 자금의 7, 80%를 여전체 발행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여전체, 자, 카드사랑 우리 은행이랑 어디가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은행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근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여전체 금리는 신뢰도가 더 높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뢰도가 더 낮은 금리는 당연히 따라가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올라가면서 여전체 금리까지 올려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신금리 안 올리려다가 지금 이사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기 도래가 26조에 달하는 여전체가 지금 다시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 이거 이상은 나와줘야 되죠. 수신을 더 해가지고 갚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전체 규모는 잔뜩 늘어났죠.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에 불 붙여가지고 여전체 금리는 지금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발행도 많아졌는데 은행채를 무제한 발행 때려버리니까 여전체는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전체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카드 대출은 잔뜩 늘어나죠.
우리 지금 보시면 카드론 잔액이 35조 8천억, 현금 서비스가 6조 4천억, 리볼빙이 7조 3천억.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죠. 자, 카드론으로 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카드론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다. 지금 가게가 돌려막기 하는 곳들이 많다는 소리죠. 돌려막기 하다가도 안 돼서 지금 연체율이 전년 동기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뭐 KB나 하나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2%에 달하는 수준까지 연체율이 나오고 있다. 보통 연체까지 됐다는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그냥 안 갚고 연체한 게 아니라 보통 카드 같은 경우는 연체 이율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돌려막기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돌려막기도 안 돼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저 연체율로 나오는 건데, 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카드사가 못 받을 돈은 늘어났고, 근데 규모가 늘어나고 연체율이 같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연체 금액이 엄청 커졌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총액이 잔액이 10조예요. 10조에서 20조로 늘었어요. 근데 연체율이 1%에서 2%로 늘었다. 이렇게 단순히 계산해봐도 요때는 1000억이죠. 연체가 1000억인데 요때는 4000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연체율이 2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총액도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연체액은 그 곱절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게에서 카드 연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카드 연체가 돼서, 특히 지금 카드론 같은 경우는 다른 대출이 나오면 카드론을 잘 안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주담대 금리가 뭐 상단 7%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카드론 금리 얼마예요? 신용대출 금리가 뭐 몇 퍼센트니 10%는 안 나오죠.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카드론 금리는 얼마냐? 거의 20%에 달하죠. 16에서 20%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보통 16에서 20%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저쪽에서도 지금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돌려막기 하는 중이지만, 문제는 저 대출이 지금 뭐 연체돼서 안 갚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출을 쪼이느냐, 이게 아니라 연체돼서 안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못 받을 돈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전체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갔죠. 그 카드사가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든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느냐? 금리를 못 올리죠. 최고금리 20%. 근데 지금 보시면 금융회사 조달 금리가 2, 3%에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왔을 때는 2, 3%니까 내린 거죠. 그런데 4, 5%가 되었죠. 그러면은 법정 업무 원가가, 왜냐면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못 갚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돈을 빌려다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 원가가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도를 줄이겠죠. 한도를 줄여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근로자 햇살론 요거를 한도를 축소해 버렸더니 갑자기 대출 한도를 낮추듯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아예 고신용자 위주로만 받아주고 저신용자들을 카드론을 안 내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카드론의 특성상 보통 저신용자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 한도를 축소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저신용자뿐만이 아니라 중신용자, 고신용자들도 전반적으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뭐 자금을 옮겨 놓는다, 예금 적금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카드론 한 1000만 원 나오니까 급한 불 맞고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면은 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문제는 이런 분들은 그나마 괜찮죠. 어떤 사람들이요? 생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카드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론이 안 나올 거란 소리예요. 내가 500만 원 정도 한도를 맞춰놓고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리볼빙 해가지고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야지.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일할 수 없으니까 한 3, 4개월 정도는 내가 뭐 어디를 다쳤다든가 그래가지고 생계비로 한 100만 원씩 리볼빙 해서 조금씩 쓰면서 돌려막기 어느 정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일해서 갚아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도가 막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사람들 갑자기 생계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다중채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다중채무자가 태반이라고 그러죠. 청년층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속 금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초, 작년 말쯤에 수신금리 억제를 시작했죠. 수신금리 억제할 때 이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수신금리를 어떻게 억제를 하냐. 자본주의의 근간은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신금리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 되죠. 자본주의가 뭐예요? 유동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과정 아니에요. 돈을 굴려가지고
통화 승수를 늘려서 사회를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핵심이 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수준금리 억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다. 하다못해 공산주의인 중국도 안 하는 짓거리를 우리나라가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거다라고 했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고 대출금리가 억제되는 것 같아 보였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은행이 자금줄이 마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을 기점으로 은행채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수신금리만 또 억제하니까 당연히 그 여파는 은행채로 가고, 은행채 여파는 여선채로 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코로나 청구서를 받는 시점에 레고랜드 터져가지고 채권시장이 붕괴가 될 뻔한 거를 1년 뒤로 밀어가지고 급하게 돈 끌어다가 1년짜리 단기로 돈을 마련해서 그게 이번에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여전체 문제가 터지게 생겼다. 그러면 여전체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느냐? 절대 못 막죠. 그럼 카드사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카드론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뭐라고 그랬어요? 카드론 운영 여부를 보면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즉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 거예요. 누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왜냐하면 돈을 잘 벌 수 없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카드론도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그만큼 생계에 충분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일자리들만 잔뜩 늘어나고 있는 거다. 진짜 취약계층은 저런 거죠. 진짜 취약계층을 지금 도와야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받는 사람들, 50년 주담대 받는 사람들,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서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 엇박자 아니고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난 거 아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진짜 취약계층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호가 안 되니까 카드론도 막힐 거야. 지금 보시면 이금융권 다 막았어요.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전분기에 이어서 대출 문턱 더 높인다 그랬고, 대출 태도 지수로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상호금융조합, 여기도 대출 더 막는다. 보험회사도 대출 막는다. 다 이런 식으로 이금융권에서 대출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만이 대출 태도를 더 쪼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여전체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대출 태도를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겠냐. 그럼 그 다음엔 카드론도 막힐 거예요. 여태까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쪽 저희가 계속 경고했고, 여기서 이제 당국에서 개입하면서 쪼이고 있죠. 왜냐면은 그 전에 너무 부실하게 빌려줬고, 개입해서 쪼이고 있지만 이것도 위기가 안 터진 게 아니라 미뤄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 심리만 뱅크는 나지 않게 해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카드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대출도 안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영끌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 주담대 받고 신용대출 받고 저런 것까지 끌어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돈이 없어서 저런 거 돌려박으면서 집값 비싸게 팔려고 버티든가 아니면은 금리 떨어질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 건데, 저런 것들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 거고? 답은 다 나왔어요. 지금 경제위기,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위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같이 경제위기에 익숙해진 거다. 그래서 지금 터지지 않게만 하나씩 막아놨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고, 다음 타겟은 카드론 대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